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2월 29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은 2024년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판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 장비 판매를 중단하라고 오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사장은 성명을 통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 자재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말기까지 우리 국가의 국경 안보 문제를 불법적으로 파괴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콜로라도 강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약 1억 명 정도의 미국 시민들이 식량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농업 용수의 15%를 공급하는 콜로라도 강의 수량이 점점 적어짐으로써 발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7개 주가 콜로라도 강을 주관하고 있는 콜로라도주의 계약은 2026년도에 만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줄어들고 물값은 점점 치솟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임페리얼 밸리의 경우에는 1년에 강수량이 3인치도 되지 않는 아주 메마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농업용수인 콜로라도 강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관계 농작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은 미국 겨울 농산물의 3분의 2를 생산하고 있는 농작물 대량 생산지입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농작물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현재 콜로라도 강은 2026년 이후에는 지금의 물 사용량에 따른 가격보다 약 50% 내지 100%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량에 대하여 자급자족이며 풍부하였던 미국이 점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농작물의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가게가 점점 어려워지고 더욱더 힘들어질까 걱정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벙커의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전 세계의 안전도가 점점 추락하였고 특히 핵위험으로부터 많은 두려움을 느낀 미국 시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100만 불이 넘는 핵벙커를 자기 집안에다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집안 내 방공호를 건설한 비용으로 미국에서 1억 4천만 불이 소요가 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 후인 2030년도가 되면 약 1억 7,500만 불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 가진 사람들은 핵폭탄이 터진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핵벙커에서 살아남는다는 소식입니다. 핵벙커에는 공기정화기, 또 물, 비상식량 등등이 1년치가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후에 그들이 지구에 다시 나왔을 때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둠스데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세관 국경경비대의 보고에 따르면 해마다 중국인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20세부터 25세 사이에 군 연령의 젊은 층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대부분 미혼자라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에 3만 2천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해마다 3만 내지 4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 이들이 미국 내에서 하는 일이 바로 미국 군사시설을 간첩질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특히 주목하여 하고 있는 행위는 미국 군대 내에서 외부인들의 침략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 정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을 세우자 지금 멕시코에서는 Remain Mexico라고 하는 옛날 제도를 부활하기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새 행정부에서는 모든 중국인들은 체포되는 즉시 멕시코로 도로 내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멕시코에도 차이나타운이 새로이 하나 생길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워싱턴주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19불 97에서 20불 75로 인상이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소상공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20불 76으로 올리게 되면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워싱턴주에서는 팁을 지급하지 말자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의 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음식을 서비스하게 되면 그들이 원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고에 대한 관대함을 보이기 위하여 백인 사용자들이 그들에게
푼돈을 준 것이 팁의 유래입니다. 인기 정책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계속 올리다 보니 이제는 업주들이 망하게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임금이 적은 사람들한테 일종의 보상 비용으로 지급되었던 소액의 팁이 점점 비중을 많이 차지하여 최근에는 2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외부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집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줄어들고 결국은 손님이 줄어드니까 팁은 올라가고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주와 비고용인 그리고 시민 그리고 정부 단체가 협의를 하여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내에서 H-1B 비자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H-1B 비자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취업 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비대과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H-1B 비자가 생기자 그쪽으로 전환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들은 H-1B 비자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많은 이민자들이 옹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H-1B 비자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캡이라고 하여 쿼터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은 인도나 중국인 경우에는 쿼터제에 유리하고 인구가 적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에 절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환 문제가 많은 H-1B 비자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한다고 하였으나 공화당 내 일부 세력들은 바로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H-1B 비자의 인구 비율에 따른 쿼터제를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론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서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한 더우지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29일인 오늘 별세하였다고 아들인 제임스 카터 3세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전 현직 대통령들이 그에 대하여 조의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부터 81년까지 단 한 차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그는 가장 장수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겠으며 그 임기 동안에는 별 정치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은퇴한 이후에는 비정부 채널의 외교관으로 많이 활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퇴직한 이후에도 국민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적은 49만 6천 불을 사용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100만 불을 넘고 있는데 특히 빌 클린턴 경우에는 127만 불, 조지 부시가 121만 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04만 불, 오바마 대통령 118만 불을 쓰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